자, 연구하시는 분들, 필요한 논문 찾을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연구를 막 시작했든 아니면 한창 진행 중이든 이 좋은 논문 찾는 게 진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막막하기만 한 논문 검색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뚫어줄 전문가의 비법을 제가 단계별로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검색창 앞에 앉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죠. 대체 뭐라고 쳐야 내가 원하는 그 논문이 딱 나올까? 이건 뭐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검색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펼쳐지는 다음 상황. 뭐 수십, 수백 개 결과가 화면에 쫙 뜨면서 머릿속은 더 복잡해져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이 좌절감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꼭 마스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논문 딱 하나를 찾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연구의 주제, 방향, 심지어 퀄리티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논문 검색이 과학이나 공학 연구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비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무작정 하나의 도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 딱 맞는 제대로 된 도구를 선택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도구마다 잘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의 개념도를 빨리 보고 싶다거나 특정 분자 구조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땐 구글 이미지만 한 게 없죠. 하지만 진짜 내 연구의 근거가 될 깊이 있는 자료를 팔 때는 펀메드 같은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요. 논문을 찾을 때 거의 99%는 펀메드만 쓴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1%는 그냥 가끔 구글 스컬라로 인용 횟수 확인할 때 정도만 쓴다는 거죠. 그만큼 전문적인 검색 기능이 중요하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의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강력한 검색의 기초. 그야말로 뼈대가 되는 기본 연산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검색 엔진이랑 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AND는 검색 범위를 쫙 좁혀주고 OR은 반대로 확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NOT은 이건 필요 없어 하고 깔끔하게 쳐내는 거예요. 진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써도요. 검색 결과가 하고 달라지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자, 기본기를 다졌으니까 이제 검색의 정밀도를 한 차원 더 높여볼 시간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기호만으로 검색을 훨씬 더 세밀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괄호입니다. 이건 꼭 수학 시간 같죠? 검색식의 연산 순서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마크로파지와 암 또는 비만의 관련성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냥 쭉 쓰면 컴퓨터가 뭘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암, OR, 비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자, 일단 암이나 비만 둘 중 하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랑 관련된 걸 보여줘 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령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말 간단하지만 어쩌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르는 큰 따옴표입니다. 이건 검색 엔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 흩어놓지 말고 이 순서 그대로 딱 붙어있는 것만 찾아줘 라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냥 inflammatory disease 가고 치면 inflammatory랑 disease가 논문 여기저기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하지만 큰 따옴표로 inflammatory disease 이렇게 묶어주면 이 구문이 정확히 붙어있는 논문만 찾아주니까 관련 없는 수많은 결과를 순식간에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별표, 아스테리스크라고 하죠. 이건 진짜 시간을 아껴주는 비밀병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inhibit, 별표 이렇게 한 번만 검색하면 inhibitor, inhibitors, inhibitory 이 모든 단어를 일일이 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찾아주는 거예요. 정말 편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구자들이 정말 원하는 논문을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바로 필드 태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 TIAB 태그입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타이러, 제목, 그리고 abstract, 초록, 바로 이거예요. 키워드 뒤에 이 태그를 붙이면 검색 범위를 논문의 제목과 초록으로 딱 한정시켜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제목이랑 초록에 나오는 키워드라면 그 논문의 핵심 주제일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언급만 한 논문이 아니라 정말 중심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찾아주는 비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걸 다 합쳐서 진짜 프로처럼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큰 따옴표랑 AND로 핵심 개념부터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여기에다가 TAB 태그를 딱 붙여서 핵심 논문만 걸러내는 거죠. 자, 3단계에서는 새로운 태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TA, 저널을 필터링하는 겁니다. 나는 네이처나 이뮤니티 같은 탑 저널 논문만 볼래?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DP 태그로 출판 연도까지 지정해서 가장 최신 논문만 보여줘 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어도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니까 내가 원하는 논문만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검색 초보에서 전문가로 가는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쥐어진 셈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검색 툴킷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본 연산자로 뼈대를 잡고 고급 구문으로 살을 붙인 다음에 이 프로 레벨 태그로 정밀하게 조준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이제 논문 검색 앞에서 막막했던 기분은 싹 사라지고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검색을 잘 못해서 놓쳐버린 논문 딱 하나 때문에 내 연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구를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새로운 발견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고서나 논문에 생성형 AI를 썼다가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에 식은땀 흘리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그런 막연한 AI의 거품을 싹 걷어내고 진짜 연구와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증거를 찾아주는 AI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AI가 주는 답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는 아시다시피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끔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작업에서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블랙박스 같은 일반 AI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든 주장의 증거를 딱딱 떼주는 그런 전문적인 AI죠. 그럼 어떻게 이 블랙박스를 열고 증거 기반의 AI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열쇠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퍼플렉시티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 데이터 과학자께서는 이 도구를 각주를 달아주는 AI 비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퍼플렉시티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똑똑한 보고서 생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인터넷을 싹 검색해서 정보를 종합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내용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출처까지 달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와, 이거 작동하는 방식 좀 보세요. 정말 간단한데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나요? 질문하고, 검색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모든 주장에 대한 출처를 제공한다는 것. 이야, 이게 바로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재현 과학자님의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맞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땐 제 생각엔이 아니라 근거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퍼플렉시티는 각주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진짜 그 내용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AI의 헛소리를 피하고 신뢰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퍼플렉시티가 인터넷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증거를 찾아줬다면 이번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십 페이지짜리 문서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두 번째 해결책, 챗 PDF입니다. 상사 한번 해보세요. 상사가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툭 던져주면서 이거 빨리 요약 좀 해줘요 라고 합니다. 아, 눈앞이 캄캄해지죠? 다 읽을 시간은 없고 핵심은 빨리 알아내야 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네, 너무 길어서 읽기 싫은 거 우리 모두 공감하잖아요. 이 문서 더미를 무작정 다 읽는 대신에 아주 똑똑한 비서한테 물어보듯이 핵심만 쏙쏙 뽑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챗PDF는 말 그대로 PDF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PDF 파일을 딱 업로드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3가지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I가 인터넷을 헤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문서 안에서만 답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특정 논문이나 보고서를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분들께는 정말 꿀팁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증거도 찾았고 긴 문서도 순식간에 요약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료가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요? 여기서 또 막히죠. 이 마지막 장벽, 언어의 벽을 시원하게 부숴줄 디벨을 소개합니다. 디벨을 그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번역이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건 기본이고요. 진짜 대박인 건 PDF 파일을 통째로 넣으면 원래 있던 표나 그림 같은 레이아웃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글자만 싹 한국어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재영 과학자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50페이지짜리 일본어 기술 보고서를 받으셨대요. 이걸 디벨에 넣었더니 단 5분 만에 레이아웃 하나 안 깨진 완벽한 한글 번역본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핵심 파악해서 답장 메일까지 보내는데 총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업무 효율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디벨도 결국 생성형 AI라서요. 가끔 없는 회사 이름을 지어내는 것처럼 고유명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름이나 숫자 같은 건 꼭 원문이랑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3가지 강력한 도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퍼플렉시티, 챗PDF, 그리고 디벨. 이제 이 도구들을 어떻게 착착 조합해서 우리 연구자들을 위한 최강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이 주장의 근거가 뭐야 싶을 땐 출처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퍼플렉시티를 이 문서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 할 땐 챗PDF한테 직접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을 땐 디벨이 파일 형식까지 그대로 지켜주면서 번역을 해주죠. 정말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확실하죠? 중요한 건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내 연구와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도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강력한 툴킷으로 여러분은 어떤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혹시 연구하시면서 끝도 없는 논문 자료들 속에서 길을 잃거나 머릿속에 떠다니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요, 그 모든 힘든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아주 똑똑한 AI 연구 파트너, 바로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를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도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요, 먼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분야에서 거의 25년 동안 연구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옆에서 쭉 지켜봐 왔거든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연구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진짜 확 와닿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도서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먼지 쌓인 논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밤새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술의 등장이 개인적으로는 더 감격스럽고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90년대에는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자료를 찾아야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클릭 몇 반으로 훨씬 빨라졌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AI 도구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정말 신세계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믿고 써도 되나? 하는 그런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은요, 그냥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에 다른 완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사이스페이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이 플랫폼 자체도 대단하지만 오늘은 특히 이 안에 탑재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기능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스페이스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하나의 툴이 아니고요.
2억 7천만 편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제공하는 말 그대로 연구자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플랫폼이에요. 논문 읽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클릭 한 번으로 AI가 설명해주고 참고 문헌 정리도 알아서 다 해주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죠. 그런데 말이죠. 사이스페이스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걸 내놨습니다. 바로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그냥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연구과정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처럼 생성형 AI가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스페이스 에이전트의 핵심은 딱 한 단어, 올인원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지면요, 이 안에 있는 50개가 넘는 기능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착착 움직이면서 복잡한 연구 과제를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만들어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월 12달러, 그러니까 커피 몇 잔 값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제부터 이 똑똑한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연구 제안서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이 한 문제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뭐 복잡한 명령어나 코딩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옆에 있는 동료 연구원한테 이거 좀 찾아줄래? 하고 부탁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걸 입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에이전트가 그냥 논문 10개를 아무거나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인용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인정받는 논문들만 딱 골라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찾아준 논문 10개를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연구 주제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죠. 이건 기존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거든요. 과연 AI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잠시 기다리니까 와, 보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정교하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키워드 몇 개 대충 섞어놓은 수준이 아니라 기존 연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정말 통찰력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자라면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 주제는 좋은데 그래서 이게 왜 새로운 연구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럴싸한 주제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 주제가 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진짜 연구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과연 AI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이자 이 도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에이전트는 그냥 주제만 툭 던져준 게 아니었어요. 기존 연구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새로운 연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즉 연구의 빈틈을 무려 4가지나 정확하게 짚어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마치 경험 많은 지도 교수님이 핵심을 딱딱 짚어주는 것과 똑같았어요. 자, 아이디어 발굴도 대단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 볼게요. 이 멋진 연구 주제를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즉 구체적인 연구 설계까지 과연 AI가 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건요, 제가 따로 뭘 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AI가 먼저 그럼 이제 이 주제로 상세한 연구 방법론을 만들어 볼까요? 하고 버튼을 딱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걸 클릭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AI가 뭘 만들어냈냐면요, 아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혼합 연구 방법론을 설계해줬습니다. 보세요. 1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는 정량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심층 인터뷰 같은 질적 연구를 하고,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둘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이건 뭐 거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짜준 것 같은 종합적인 연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건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계산까지 해줬는데 무려 2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준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큰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연구 모델은 타당한지, 샘플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연구 윤리 문제까지.
자칫하면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디테일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체크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제공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이건 더 이상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연구자의 역할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에 아주 능숙한 전문가에게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최고의 조수가 되어줄 거고요. 반면에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초심자에게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방향을 잡아주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짚어주는 정말 훌륭한 지도교수이자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연구를 빨리 끝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의 질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거죠. 연구의 시작인 아이디어 발상부터 마지막 최종 점검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AI 파트너가 우리 곁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I를 이용해서 연구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진짜 보물을 찾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새로운 여정,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연구할 때 진짜 분석하고 뭔가 아하하는 순간을 갖는 시간보다 논문 찾고 자료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을 거의 다 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쵸? 바로 이 문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려는 숙제입니다.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왼쪽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끝없는 검색, 수많은 자료에 파묻히는 그 느낌.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AI 기반 연구는 이걸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통찰을 얻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맞아요. 이건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더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혁명이죠. 자, 그럼 그 새로운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AI 기반 연구가 정확히 뭐냐고요? 그냥 검색창에 키워드 몇 개 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AI가 알아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필요한 걸 찾아주고 핵심만 쏙쏙 요약해주고 심지어는 보기 좋게 표로 쫙 정리까지 해주는 뭐랄까 아주 전략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혁명을 일으킬 우리의 무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연구자들을 위한 새로운 장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AI 툴킷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툴킷의 기본 능력치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요. 훨씬 똑똑해진 AI 검색 엔진은 기본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서 찾아주는 고급 프롬프트 기술, 그리고 웹에 흩어진 데이터를 알아서 싹 긁어모으는 자동화 기술까지. 정말 막강하죠? 아, 이 편은 꼭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툴들입니다. 예를 들어 컨센서스나 엘리시트 같은 건요. 수많은 논문들 속에서 핵심 결론만 쏙 뽑아주니까 문헌 연구할 때 정말 최고고요. 펠로나 루미나는 외국어 논문 PDF도 순식간에 읽고 요약해주니까 언어 장벽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퍼플렉시티나 챗 GPT는 워낙 유명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리스트를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이제 이 도구들의 잠재력을 200% 끌어내는 진짜 고급 전략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AI한테 얼마나 똑똑하게 질문하고 지시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간단해요. 첫째,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요. 둘째, 논문을 찾는지 특허를 찾는지 데이터 종류를 딱 정해주세요. 셋째, 결과를 표로 만들어줘 아니면 요약해줘 이렇게 형식도 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자료만 찾아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결과는 더 정확해진다. AI가 내 마음을 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아주 그냥 떠먹여주듯이 상세하게 알려줄수록 AI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비서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AI 연구가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논문만 찾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허 정보, 통계 데이터, 심지어 이미지까지 온갖 종류의 자료를 한 번에 싹 모아서 자동으로 착착 정리해줍니다. 와,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자, 지금까지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뢰하되 반드시 검증하라. AI가 찾아준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AI는 정말 유능한 조수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결국 연구자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AI가 알려준 정보, 그 원본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꼭 확인하고요. 다른 자료랑 비교해서 교차 확인도 해야죠. 그리고 가장 최신 정보가 맞는지도요. 기억하세요. AI는 우리 일을 도와주는 파트너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요. 자, 이제 여러분 곁에는 정말 똑똑하고 강력한 연구조수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통찰력을 향해 직진만 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도구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질문 지금 바로 던져보세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